이렇게 많이 보지? 국내 반응은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조회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? 약간 이러면서 의아했었죠. 기분은 굉장히 좋았어요. 이 친구들의 정식 데뷔는 하나, 둘, 세 개 싱글을 낸 후에 이제 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안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엄청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프리 데뷔니까 KARD라는 그거를 첫 번째 노래, 두 번째 노래, 세 번째 노래에 이제 오마주로 집어넣자. 갖고 노래 시작 전에 뭔가 팬들은 분명히 알겠지? 이러면서 오나나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K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돈리콜에서는 A를 넣고 그다음에 루머라는 세 번째 노래에서는 R이라는 오마주를 넣고 이러면서 이제 정식 데뷔 때는 이제 D로 이제 완성을 하자. 뭐 이런 기획부터 해서 약간 좀 티키타카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은 국내 반응이 당연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데, 훌륭한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. 이 한국에서의 반응보다 이제 해외에서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았던 거죠, 사실.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죠. 기대 그냥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큰 홍보는 하지 않고 그냥 앨범을 냈고 솔직히 방송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는 물론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 조회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하루 만에 이 정도 올랐어요. 저 연락을 계속 주시는 거죠. 아, 그래요? 대단하네요.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 아이튠즈 뭐 어디에서 뭐 1등을 했대요. 아, 그래요? 대단하네요. 아, 그렇구나. 해외에서 반응이 좋구나. 이러면서 저도 막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때 이제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요새야 뭐 솔직히 엄청나게 이제 뭐 많은 뭐 다 1억 뷰도 금방 찍고 약간 그러는데 어쨌든 놀라웠죠. 이게 발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누가 이렇게 많이 보지? 국내 반응은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조회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? 약간 이러면서 의아했었죠. 기분은 굉장히 좋았어요.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. 사실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니까. 정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봐주고 있구나 하면서 엄청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안 될 거라 그랬거든요. 네, 반응이 없을 거다. 점차 이제 반응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이제 빨리 오다 보니까 물론 계획은 있었지만 그 다음 것들도 다 미리 준비를 해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발매한 다음 이틀? 3일 정도 후에 이거 조회수가 미쳤는데요? 왜 이렇게 올라가죠?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형, 인스타에 팔로우가 계속 늘어나요. 이게 무슨 일이죠? 지금 뭐 얼마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10만이 넘고 뭐 20만이 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뭐 100만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하네. 멋있다. 뿌듯했죠. 글쎄요,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 분들이 케이팝을 봤을 때 재밌어하고 신기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음악도 물론 굉장히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퍼포먼스랑 한 곡 안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선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케이팝을 관심 갖고 있었는데 혼성 그룹이 나온다고? 케이팝 혼성 그룹인데 퍼포먼스를 그렇게 세게 하는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지 않았나, 그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뭐 음악이야 솔직히 요새 다들 너무 좋잖아요.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댄스홀 그루브의 약간 좀 그런 문바톤이라고 하죠. EDM 장르에 어떻게 보면 그런 리듬을 사용한 드랍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작업을 하면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발매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아마 먼저 이제 나왔던 게 아마 그 방탄소년단 분들의 피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역시 시도를 하는 팀이 있구나. 먼저 나와버렸네.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. 근데 너무 좋았죠. 저는 오히려 와, 멋있다. 처음에 한 거보다 사람들이 익숙해졌을 때 그래도 하면은 덜 어색하겠지?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.
저는 일본 한번 따라갔었어요. 일본에 그때 그 페스티벌 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봤죠. 그리고 이제 미국 투어라든지 유럽 투어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투어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아이들 다음 앨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카톡이랑 메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너무 바빴어요, 아이들이.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있으니까 해외 쪽으로 많이 이제 투어를 돌다 보니까 한국에 3, 4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한 보름 있다 나가고 이러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점점 없어져 갔었거든요. 근데 앨범 발매 계획은 잡혀 있고 그래서 정말 그때 빡셌던 것 같아요. 네,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가이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미리 막 비트 보내주고 태영이랑 매튜 같은 경우에는 뭐 랩 한번 써봐라 라고 한 다음에 계속 소통하면서 오면은 후루룩 정리하고 애들 또 가면 또 정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팀워크를 맞춰서 작업 많이 봤죠. 그때 그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촬영팀이 그때 실행한 거 영상을 이제 돌아오면 보여주니까 카메라로 찍은 걸 보면은 이제 와 환호하는 반응하는 거를 보면은 깜짝 놀랐죠.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거 한국말인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심지어 외워서 뭐 다 전곡을 막 따라 부르고 있어요. 이걸 어떻게 따라하지?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영어 버전으로도 뭐 하나를 이제 낸 게 있는데 한국말을 더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한국말로 부르는 걸 더 따라하고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엄청 과거기는 하지만 제가 플레이어를 했을 때 프로듀서 분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플레이어 입장이었을 때 프로듀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나한테 분명히 프로듀서라는 존재는 되게 필요한 존재고 먼저 다가가서 대화도 하면서 같이 뭔가를 작업하는 존재란 말이에요. 그리고 중심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혹여나 내가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꼭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편안하게 그냥 형 동생 같이 작업을 하고 딱딱한 분위기 절대 없습니다. 정말 친구같이 작업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. 대한민국 음악사의 기록. 어떻게 보면은 혼성그룹은 계속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그룹들이 많고 혼성그룹으로서 해외 반응을 이 좋았던 그룹? 혼성그룹으로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 그룹이면 되지 않을까요?